아들아, 택시도 몸이 아파서 못 몰게 되고 집세도 못 내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혹시 며칠만 신세를 져도 될까? 가난에 허덕이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세 자녀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집에서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인데 정부에서 하는 노인 복지시설 같은 곳 알아보세요. 요즘 그런 곳 많잖아요. 아버지, 죄송한데요. 지금 친구들이랑 골프 모임 나가는 중이에요. 차에서 전화 받는 거라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막내 아들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당장 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까요? 우리 집이 좁긴 하지만 괜찮아요.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가 어려우시면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두 자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60억 복권 당첨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드라마의 전말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모든 행운의 기운이 가득가득 구독자님 댁에 채워지실 겁니다. 복권 판매점 앞에서 손에 든 종이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60억? 제 눈을 의심했지만 아무리 봐도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 당첨되셨네요. 판매점 아주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맞나요? 이게 정말 1등인가요? 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1등 당첨이에요. 60억이라니. 세상에 이렇게 큰 당첨자는 처음 봐요. 아주머니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믿어지지가 않네요. 제가 주저앉을 뻔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서 복권공단에 가보세요. 축하드려요, 정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하루하루 겨우 살아온 제가 갑자기 60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당장 연락해야 하나? 아니야,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득 망설여졌습니다. 태수, 미영, 서준. 세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며칠 후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평생 고생한 보상을 받는 거야. 제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며칠간 저는 평생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시계를 샀습니다. 렌터카까지 빌려서 드라이브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비싼 음식은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어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야. 뭔가 허전하다. 제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문득 아이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돈 때문에 저를 대하면 어쩌죠? 그래, 한번 시험해보자.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 제가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첫째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수의 차갑고 바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아버지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전화하셨어요?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
태수가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런데 아버지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혹시 며칠만 신세를 져도 될까? 제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요? 또 무슨 일 벌이셨어요? 태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택시 일도 몸이 아파서 못하게 되고 집세도 밀려서 정말 갈 곳이 없다. 제가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큰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집에서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인데. 태수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아, 아버지가 이런 처지인데. 제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빚이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아내는 매일 돈 얘기만 하고 애들은 학원비 달라고 하고 아버지까지 모시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요. 태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부에서 하는 노인 복지시설 같은 곳 알아보세요. 요즘 그런 곳 많잖아요. 거기가 아버지한테 더 좋을 거예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제발. 아버지, 저도 살기 힘들어요. 알겠죠? 일단 전화 끊을게요.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태수만 그런 건 아닐까요? 전화기를 다시 들고 둘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 아버지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 갑자기 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영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좀 힘든 일이 생겼어. 혹시 며칠만. 아버지, 죄송한데요. 지금 친구들이랑 골프 모임 나가는 중이에요. 차에서 전화 받는 거라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미영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딸아, 잠깐만. 아버지가 정말 급한 일이.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미영아. 제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이미 전화가 끊어진 뒤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셋째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서준이 밝고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준아. 아버지가 좀 어려운 처지야. 혹시 며칠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택시도 몸이 아파서 못 몰게 되고 집세도 못 내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제가 말하자 서준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당장 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까요? 우리 집이 좁긴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 괜찮겠니? 너한테 폐가 될 텐데.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가 어려우시면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가족이잖아요. 서준의 따뜻한 목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서준아,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생활비도.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알바도 더 늘리고 야간 대리운전도 할게요. 아버지 모시는 게 우선이에요. 서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의 좁은 옥탑방에 도착했습니다. 서준이 문을 활짝 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좀 좁지만. 서준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정말 좁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자신의 침대를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하게 주무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잘게요. 아니야, 내가 거실에서 자마. 어떻게 아버지가? 제가 말하자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는 어른이시고 몸도 편찮으시는데 어떻게 소파에서 주무세요? 저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60억이 제 통장에 있지만 서준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을 돈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효자는 서준이구나.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줘야겠다. 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 정성스럽게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잘 모실게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서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의 옥탑방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저를 돌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한번 하실까요? 서준이 창문을 열며 밝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서준아. 너 일하러 가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아버지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준과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서준은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들이며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벤치에서 좀 쉬어요. 서준이 공원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태수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꿀이 떨어질 듯 달콤했습니다. 태수야?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태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제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뵐게요. 맛있는 것도 사들고요. 태수가 극진하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아버지가 어려우실 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태수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이 옆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이 갑자기 왜 그래요? 서준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수야, 지금 서준이네 집에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준이네요? 아, 막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구나. 제가 바로 갈게요. 태수가 급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태수가 고급 과일 바구니와 비싼 옷가지를 잔뜩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태수가 밝게 웃으며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형. 서준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서준아, 고마워. 아버지 잘 모셔줘서. 태수가 서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요. 서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 좁은 곳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태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태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태수야, 괜찮다. 서준이가 잘해줘서. 제가 말하자 태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태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우실 때 외면한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버지, 미영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도 태수와 똑같이 달콤했습니다. 미영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뵐게요.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이네 집에 있다. 제가 말하자 미영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 막내네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미영도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형이랑 누나가 갑자기 왜 이래요? 평소랑 너무 달라요. 서준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분 후 미영이 명품 한복과 비싼 건강식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못된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려우실 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영이 훌쩍훌쩍 울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좁은 곳에서 고생하고 계셨구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미영이 옥탑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누나도 갑자기 왜 그래요? 서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준아, 고마워. 아버지 잘 모셔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실게. 미영이 서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넓은 방도 있고 아내도 아버지 모시고 싶어 해요. 태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아버지 전용 방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미영이 태수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누나, 아버지는 제가 먼저 모시겠다고 했어요. 태수가 미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뭘 모신다고 해요? 일주일 전에는 노인 복지시설 가라고 했으면서요.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골프 치러 간다고 전화 끊었으면서요. 태수가 맞받아쳤습니다. 서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형, 누나, 아버지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서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진정해라. 제가 두 아이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모실게요. 태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효도할게요. 미영도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형, 누나, 정말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래요? 서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두 아이는 분명히 제 복권 당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얘들아, 일단 집에 가거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랑 같이 가요. 태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서준이랑 있을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수와 미영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내 마음은 정해졌다. 서준이가 나를 받아줬을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니? 제가 두 아이를 똑똑히 보며 말했습니다. 태수와 미영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형이랑 누나가 왜 갑자기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아마 양심이 조금 생겼나 보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와 미영이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서준아, 너만은 변하지 마라. 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그 후 며칠간 태수와 미영은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매번 비싼 선물을 들고 와서는 저를 모시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한우 선물 세트 가져왔어요. 태수가 큰 상자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인삼 달인 거 가져왔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요. 미영이 보온병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형, 누나, 정말 이상해요. 평소에는 아버지 안부도 안 물어보더니 왜 갑자기 이래요? 서준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우리가 아버지한테 잘하는 게 이상해? 태수가 서준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서준이 맞받아쳤습니다. 서준아, 괜찮다. 제가 서준을 말렸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 야간 대리운전을 나간 사이에 태수와 미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 좀 해요. 태수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미영이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뭘 솔직히?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복권 말이에요.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되신 거 우리 다 알아요. 태수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 소리야? 제가 모른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제가 계속 발뺌했습니다. 아버지, 60억이잖아요. 1등 당첨.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제가 결국 포기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금융 자문가가 실수로 얘기했어요. 어깨가 좁잖아요. 태수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계신 거예요? 미영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제가 말하려고 하자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60억이나 있으면서 왜 가난한 척 하세요?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태수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렇다.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인지 알고 싶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 뭐예요? 아버지가 어려우시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수가 억지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전에는 왜 노인 복지시설 가라고 했니? 제가 태수를 똑똑히 보며 물었습니다. 태수가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누나는 왜 골프 치러 간다고 전화를 끊었고? 제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빠서. 미영이 변명했습니다. 바빠서? 아버지가 갈 곳이 없다는데 바빠서?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태수가 애걸하며 말했습니다. 늦었다. 너희들은 돈이 있으니까 친절한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또 왔네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서준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서준아,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되셨대.
태수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복권요? 서준이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60억이야. 미영이 덧붙였습니다. 서준이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려우시다고 하신 건? 서준이 멍하니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제가 서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준아, 화났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럴 만했어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그럴 만해? 태수가 서준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복지시설에 보내려고 했잖아요. 누나도 전화를 끊었고요. 서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뭔데 우리를 판단해? 미영이 서준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 알았으니까 아버지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해요. 태수가 본색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재산 관리?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혼자서는 위험하잖아요. 사기꾼들도 많고요. 태수가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이 슬쩍 제안했습니다. 공동 관리라니? 제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 명의로도 일부 옮겨놓고 투자도 하고요. 태수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형,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뭐가 어때?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아니야? 태수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준아,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해. 혼자 아버지 모신다고 독차지할 생각하지 말고. 미영이 서준을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저는 아버지 돈에 관심 없어요.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누가 60억에 관심 없어? 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서준만이 진짜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얘들아, 오늘은 이만 가거라. 제가 피곤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관리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태수가 집요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자.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은행 같이 가요. 공동 계좌 만들어야죠. 미영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수와 미영이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꼭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맞아요. 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형이랑 누나가 왜 저래요? 너무 이상해요. 서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 법이야. 제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서준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너는 절대 변하지 마라. 제가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변하지 않을게요. 서준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정확히 알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나 오늘 복지센터에 가볼까 한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지센터요? 왜요? 서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전에 봉사활동 해봤는데 정말 보람 있어요. 서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줄래? 제가 부탁했습니다. 네, 기꺼이요. 제가 등록도 도와드릴게요. 서준이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서준과 함께 동네 복지센터에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활동 신청하러 왔습니다. 서준이 대신 말했습니다. 아, 정말요? 어르신께서 직접 오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직원이 저를 보며 고마워했습니다. 제 아버지세요. 봉사활동 하고 싶으시대요. 서준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민지라고 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민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김만복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만복 어르신, 정말 좋은 이름이세요. 어떤 봉사를 원하시나요? 민지가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뭐든 도움이 되는 일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선 독거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복지센터에 나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허름한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나온 김만복입니다. 도시락 가져왔어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기출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장기출 할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장기출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롭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아요. 장기출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장기출 할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장기출 할아버지와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전해드린 후에도 한참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복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장기출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보람을 느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센터에서 민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만복 어르신,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센터 운영이 좀 어려워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어렵다는 겁니까? 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후원금이 부족해서 도시락 사업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민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독거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장기출 어르신 같은 분들이 걱정되어서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그래야 도시락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민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 혹시 돈이 많다면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이 많다면요? 민지가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만약 아주 많은 돈이 있다면 말이에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을 짓고 싶어요. 따뜻한 곳에서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민지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게 제 꿈이에요.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시는 걸 보는 게 제일 기뻐요.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떠셨어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좋았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세요. 서준이 기뻐했습니다. 서준아, 아버지가 질문 하나 할게.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뭐든 물어보세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가진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어떻게 생각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좋죠. 아버지 돈인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쓰세요. 서준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형이나 누나가 반대하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형이랑 누나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돈을 왜 형이랑 누나가 간섭해요?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서준아, 고맙다. 제가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뭘 고마워해요? 당연한 말씀드린 거예요. 서준이 순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복권 당첨금 중 일부를 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익명 기부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를 기부하실 건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10억 원입니다. 제가 말하자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원이요? 정말이세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복지센터 운영비로 쓰게 해주세요.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센터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만복 어르신, 큰일 났어요. 민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10억 원을 기부해 주셨어요. 10억 원이에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모른 척하며 놀란 척했습니다. 네. 이제 도시락 사업도 늘리고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요. 민지가 기뻐서 뛸 듯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고마워요. 민지가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장기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밝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장기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제 도시락도 더 맛있게 나오고 외롭지 않게 프로그램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장기출 할아버지가 신기해했습니다. 좋은 분이 큰 돈을 기부해 주셨대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네요. 장기출 할아버지가 감격해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서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다. 제가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좋으시겠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서준아,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돈보다 더 값진 걸 얻은 기분이야.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60억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태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미영과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요. 태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관리 얘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미룰 수 없어?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령이시잖아요. 만약 치매라도 걸리시면 어떻게 해요? 태수가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나 치매 아니다. 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리 준비해야죠. 미영이 집요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에 사인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관리할게요. 태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위임장? 제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법적으로 저희가 아버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안 된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저희가 아버지 자식인데.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식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믿어주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미영이 애걸하며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 제가 고집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왜 안 돼? 내 돈인데. 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60억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위험해? 제가 따졌습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가 속으시면 어떻게 해요? 태수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제가 기분 나빠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준이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또 왔네요. 무슨 일이에요? 서준이 분위기를 파악하며 물었습니다. 서준아, 너도 같이 설득해봐.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 태수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뭘 설득해요? 서준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재산관리 위임장 말이야. 미영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위임장요? 왜요? 서준이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우리가 대신 관리하자는 거야. 태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면 되죠. 서준이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6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태수가 서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 돈이잖아요. 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준아, 너도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관심 좀 가져. 미영이 서준을 다그쳤습니다. 저는 상속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서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놈이네. 태수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사인만 해주세요. 미영이 무릎을 꿇으며 애걸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태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고집이 아니야. 이건 내 의지다.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준이 제 얼굴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제가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 아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 빨리. 서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기 직전에
태수와 미영의 얼굴을 봤습니다. 걱정보다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 제 손을 꽉 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서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서준이 제 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제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서준이 벌떡 일어나며 기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제가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태수랑 미영은? 제가 물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태수와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수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미영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기분이 어떠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태수와 미영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서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태수와 미영을 똑똑히 봤습니다. 별거 아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두 아이들의 집요한 압박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아버지, 이제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생각하지 마세요. 서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수와 미영이 병실 밖으로 나가더니 속닥속닥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해? 미영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겠어.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태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없잖아. 아버지가 또 쓰러지시면. 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이 문을 닫으며 화를 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서준이 두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태수가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서준이 따졌습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도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미영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서준과 둘이 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서준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뭐든 말씀하세요. 서준이 귀 기울였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부를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요? 왜요? 서준이 의아해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멀었어요. 서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 일로 확실히 알았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서준아, 아버지 말 들어줘. 제가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변호사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서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꼭 해야 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꼭 해야 한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태수와 미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컨디션이 어떠세요? 태수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좀 나아졌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어요. 미영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복님이시죠?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요? 왜 변호사가? 태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려고 불렀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이요? 미영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태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럽지 않다. 어제 쓰러진 걸 보니까 미리 준비해야겠더라.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멀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서준이 우울해하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괜찮다. 준비하는 거야. 제가 서준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럼 유언장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태수와 미영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에게 많은 재산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 재산 60억 중에 제가 말을 시작하자 태수와 미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50억은 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제가 첫 번째 조건을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태수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50억을 기부한다고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태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왜 안 돼?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왜 남에게 줘요? 미영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남이 아니야. 어려운 사람들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해요. 50억이나. 태수가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머지 10억은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태수와 미영이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5억은 서준에게, 나머지 5억은 복지센터 운영비로 쓰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미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각각 생활비로 월 100만 원씩 주겠다. 제가 세 번째 조건을 말했습니다. 월 100만 원요? 그게 다예요? 태수가 기가 막혀서 말했습니다. 응, 그게 다다.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돼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왜 말이 안 돼? 제가 되물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서준만 5억 받고 우리는 월 100만 원이요? 태수가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이 깜짝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돼요. 서준이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제가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격이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소리예요? 미영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제가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태수가 따졌습니다. 그때 저는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너희들이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미영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니? 제가 물었습니다. 태수와 미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수야, 너는 나를 노인복지시설에 보내려고 했지? 제가 태수를 똑똑히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빠서. 태수가 변명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골프 치러 간다고 전화를 끊었지? 제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영이 머뭇거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갈 곳이 없다는데 골프가 더 중요했나? 제가 따졌습니다. 아버지, 미영이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했니? 제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갑자기 친절해지고 나를 모시겠다고 난리였지? 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아버지가 걱정돼서. 태수가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제까지도 너희들이 뭘 했는지 알아? 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에 사인하라고 강요했지?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건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미영이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사인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 제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성년의견인 신청하려고 했지? 내가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하려고. 제가 폭로했습니다. 태수와 미영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태수가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서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이 두 사람이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어. 제가 서준에게 설명했습니다. 형, 누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서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미영이 부인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령이라 판단이 흐려졌다. 재산 관리는 아들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 태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해요. 미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녹음을 들었습니다. 서준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형과 누나를 봤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 거야? 제가 태수와 미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 계속해 주세요. 제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뭔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만약 태수와 미영이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분쟁을 일으키면 그들에게 주는 월 생활비도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수와 미영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제가 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병실은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태수와 미영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제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모두 밝히고 나니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더 지낸 후 저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서준이 정성스럽게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서준이 제 팔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서준아. 많이 나아졌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태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와도 될까요? 태수가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와라. 제가 허락했습니다. 태수가 들어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뭐가 죄송해?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나?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우실 때 외면하고 돈 있다는 걸 알고는 그 돈만 노렸어요. 태수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맞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태수가 머리를 바닥에 대며 사죄했습니다. 태수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태수가 애걸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효도할게요. 돈 생각 안 하고요. 태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말은 쉽지. 제가 믿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태수가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미영도 찾아왔습니다. 역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어요. 미영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보 같았지. 제가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미영이 손을 모으며 빌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수가 복지센터에 나타난 것입니다. 태수 씨, 여기 왜 오셨어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봉사활동 하러 왔습니다. 태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봉사활동요? 민지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만복 어르신이 제 아버지인데 저도 아버지처럼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태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태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환영해요. 민지가 기뻐했습니다. 뭐든 시키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수가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태수는 매일 복지센터에 나와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도시락 배달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미영도 나타났습니다. 저도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미영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태수 씨에 이어서 미영 씨까지. 민지가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네,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두 아이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독거 어르신 10분께 도시락 배달했어요. 태수가 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고생했구나. 제가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르신들 목욕 도우미 했어요. 정말 보람있더라고요. 미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제가 미영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태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이요. 그게 정말 큰 행복이더라고요. 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실 때 정말 뿌듯해요. 미영이 덧붙였습니다. 서준이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정말 많이 변했네요. 서준이 기뻐했습니다. 서준아, 너 덕분이야. 네가 먼저 보여준 거잖아. 태수가 서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맞아요. 서준이가 우리 선생님이에요. 미영이 서준을 칭찬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 아이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태수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부끄러워요. 미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됐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변한 것 같으니까. 제가 두 아이를 용서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태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행동으로 보여줬잖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유언장도?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은 그대로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수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다면 생활비를 조금 더 올려주마. 제가 덧붙였습니다. 정말이세요? 미영이 기뻐했습니다. 응,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평생 봉사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해. 제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 약속드려요. 태수와 미영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럼 믿어보마.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준이 행복해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다. 제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도 복지센터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만복 어르신, 정말 신기해요. 태수 씨랑 미영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진심만 있다면 말이죠.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진 가족이세요. 민지가 부러워했습니다. 민지 씨도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진정한 화해를 이뤘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6개월 후 장기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만복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장기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가족도 다시 화목해지고요. 제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부럽네요. 저도 자식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기출 할아버지가 부러워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럴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격려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60억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제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복지센터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준이 환한 얼굴로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야?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복지관 건설이 확정됐대요. 아버지가 기부해 주신 돈으로요. 서준이 기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이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민지 누나가 그러는데 100명의 어르신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큰 복지관이래요. 서준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때 태수와 미영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복지센터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소식 들었어요. 태수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해지실 거예요. 미영이 감격해했습니다. 너희들도 수고 많이 했지. 제가 두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해 주신 일을 저희가 계속 이어갈게요. 태수가 다짐했습니다. 저도요. 평생 봉사활동 할 거예요. 미영이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민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만복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저도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민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지 씨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지.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민지 누나하고 저 결혼하려고 해요. 서준이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정말이냐?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허락 받고 싶어서요.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허락한다. 민지 씨 같은 좋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니? 제가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서준이 잘 돌봐드릴게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서준아. 누나도 축하해요. 태수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저희도 축하해요. 미영이 기뻐했습니다. 6개월 후 서준과 민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덕분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서준이 신랑 옷을 입고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서준아, 너야말로 고맙다. 네가 있어서 아버지가 행복해. 제가 서준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지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인사했습니다. 우리 딸 됐으니까 편하게 해라. 제가 민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복지센터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장기출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만복 씨, 정말 좋은 날이네요. 아드님이 좋은 분과 결혼하시고 장기출 할아버지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장기출 할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다 만복 씨 덕분이죠. 복지센터에서 잘 돌봐주셔서 장기출 할아버지가 고마워했습니다. 그때 태수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발표할 게 있어요.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복지 관련 일을 전문으로 하려고 해요. 태수가 결심을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시작하신 복지재단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태수가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영도 나섰습니다. 저도요.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서 전문적으로 도울 거예요. 미영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제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태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뭘 가르쳐 줬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미영이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해주셨어요. 태수가 덧붙였습니다. 2년 후 새로운 복지관이 완공되었습니다. 만복 복지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버지, 복지관 이름이 정해졌어요. 서준이 현수막을 들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만복 복지관이라고? 내 이름을?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시작해 주신 일이니까요. 민지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제가 겸손해했습니다. 부담스러울 것 없어요. 아버지 덕분에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셨는데요. 태수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개관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장님도 오시고 기자들도 왔습니다. 김만복 어르신, 인터뷰 좀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별 말씀을.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제가 쑥스러워했습니다. 60억을 사회에 기부하신 동기가 뭔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돈은 혼자 쓰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도 동의하셨나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더 행복해해요. 제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가족이시네요.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우리 가족은 조용히 복지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져요. 어르신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실 것 같아요. 서준이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와서 봉사할 거예요.
태수가 다짐했습니다. 저도요. 평생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미영이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복권에 당첨됐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60억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때 느끼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제가 혼잣말했습니다. 1년 후 서준과 민지에게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손자 보러 오세요. 서준이 병원에서 전화했습니다. 정말이냐? 지금 간다. 제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작은 아기를 봤습니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얘야. 제가 유리창 너머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 지어주세요. 서준이 부탁했습니다. 이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김나눔이 어때? 나눔의 나눔 말이야. 제가 제안했습니다. 나눔이요? 좋은 이름이에요. 민지가 기뻐했습니다. 나눔이가 자라서도 할아버지처럼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서준이 바람을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 나눔이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손자 나눔이를 돌보는 새로운 기쁨을 얻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만복복지관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시설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복지재단 이사장이 되었고 미영은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서준과 민지는 복지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복지관 가요? 5살이 된 나눔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 나눔아.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제가 나눔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사람들 도울 거예요. 나눔이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나눔이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제가 나눔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장기출 할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만복 씨, 오늘도 오셨네요. 장기출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나눔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나눔이. 오늘도 왔구나. 장기출 할아버지가 나눔이를 예뻐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복지관에서 감사 편지가 또 왔어요. 태수가 편지 뭉치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다. 네.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미영이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게 되셨어요. 서준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 하나가 한 일이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한 거지. 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멋져요. 나눔이가 제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행운은 그 돈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60억보다 훨씬 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 제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나눔이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길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60억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60억보다 더 값진 사랑의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